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왕병원입니다. 오늘은 어깨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깨의 해부학을 보게 되면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견갑골, 쇄골, 그리고 상완골입니다. 어깨 관절이란 상완골과 관절와가 만나는 부위이며 접촉면은 연골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 연골로 인해서 마찰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변 관절낭 및 인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인대들은 이제 어깨가 빠지지 않게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손과 팔의 움직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절입니다. 어깨에서 제일 중요한 구조를 한 가지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회전근개인데요. 회전근개란 무엇이냐면 네 개의 근육 및 힘줄 구조입니다. 이 구조들이 어깨 주위를 감싸고 있는데 이 네 개의 근육과 힘줄은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과 견갑하근입니다. 이들의 기능은 어깨 관절의 회전 운동과 안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깨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깨의 흔한 질환으로는 우리가 소위 오십견이라고 칭하는 동결견, 어깨 충돌 증후군,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십견, 유착성 관절 낭염 또는 동결견이라고 하는 질환인데,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이냐면 우리 어깨를 싸고 있는 막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염증이 생겨서 염증이 생긴 관절낭이 두꺼워지고 쪼그라들어서 정상적인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정상적으로는 이 관절낭이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관절낭이 쪼그라들어서 가동 범위가 안 나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깨를 올리기도 불편하고 돌리기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되는 상태를 오십견이라고 칭합니다. 네, 오십견의 원인을 보게 되면 일단 대부분은 퇴행성 변화, 외상, 당뇨병 또는 갑상선 질환, 뇌졸중과 같은 선행 원인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대부분이고요. 특히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이 오십견이 올 확률이 5배 이상 증가가 되고 양측성인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예, 오십견의 증상을 보게 되면 팔을 열중 쉬어 자세를 할 수 없다. 이게 가장 흔하게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인데 식사를 하거나 이를 닦을 때 손을 들 수 없다. 팔을 움직일 때 어깨 통증이 매우 심하다. 인위적으로 팔을 옆으로 벌릴 수 없다. 그리고 어깨에 경련과 통증이 수반된다. 밤에 그쪽으로 못 자겠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제일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 중 몇 가지를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머리를 감을 때 어깨가 움직여지질 않기 때문에 머리를 감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위생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증상들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또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 이제 어깨의 3대 흔한 질환 중 한 가지인데 비교적 좀 젊은 층에서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게 어떤 병이냐면 회전근개가 그 위에 있는 견봉뼈와 부딪혀서 염증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인데 이걸 놔두게 되면 치료를 제때 안 하고 놔두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진단을 받아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흔한 원인으로는 퇴행성 변화, 운동선수 같이 팔 동작이 특히 많은 직업을 갖고 있거나 선천적으로 뼈가 쉽게 파열을 일으키는 그런 모양일 때 또는 회전근개 손상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의 증상을 보게 되자면 초기에는 어깨의 전반적인 통증, 팔을 들 때 어깨 높이 정도에서의 통증, 약 6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의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완전히 팔을 들면 통증이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특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야간 통증으로 인해서 잠을 자기 어렵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팔을 움직일 때 어깨 속에서 걸리는 듯한 느낌 또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나는 연발음하고는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어깨에 흔히 일어나는 질병 중에서 사실 환자들이나 의사들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병 중 하나입니다. 어깨를 움직여주는 근육들이 연결 부위인 이 힘줄에 파열이 생긴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근육이 이 뼈에 붙는 부위, 그러니까 붙는 부위에서 힘줄로 이행이 돼서 이 힘줄이 뼈에 붙는 건데, 이제 이 뼈에 붙는 힘줄이 파열이 되는 질환을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을 보면 역시 퇴행성 변화, 급성 외상, 또 평소에 무리한 일 또는 운동을 많이 한 경우입니다. 증상을 보게 되면 극심한 통증, 어깨를 밖으로 돌리려는 힘이 감소하게 되고 근육이 위축되며 어깨 관절의 근력이 약화가 됩니다. 또 힘줄이 거칠어져서 어깨에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팔을 아래로 하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자다가 통증 때문에 깨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동결견, 그러니까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결견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싸고 있는 막이 쪼그라든 거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통증이 있고 강제로도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게 주증상입니다. 근데 이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동작에서만 통증이 있게 되고, 그걸 또 도움을 받으면 또 팔을 쉽게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 이 오십견하고의 큰 차이점입니다. 진단 및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의사가 주치의가 어깨를 이제 운동을 시켜보는 그런 방법이 제일 돈 안 들고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입니다.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수동이든 비수동이든 어깨 운동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진단하기가 쉬운 병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제 엑스레이 촬영으로 이제 어깨 관절의 연골 소실이나 탈구, 인대 파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초음파로는 이제 오십견의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병으로 인해 쪼그라든 관절낭을 초음파 영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도 내뿜지 않고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손쉽게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또한 혈액 검사, 관절 촬영술, 뼈 스캔, MRI 촬영 등도 이용될 수 있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특히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관절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뭐 특별한 선행 원인이 없는 특발성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관절 운동, 그러니까 스트레칭만 꼬박꼬박 잘해줘도 호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뭐 집에서 운동하기가 너무 힘드시다, 나는 뭐 병원에서 의사의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리치료나 온찜질, 진통 소염제, 이제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주사 또 일시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겠고, 또한 좋은 것은 이제 연골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를 사용하면은 매우 부드러워지거든요, 어깨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신경 차단술, 마취하의 강제 운동법, 부목 또는 매우 심한 특발성이 아닌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도 고려하게 되는 매우 심한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뼈 주사와 연골 주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뼈 주사라고 하면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이제 강력한 그 소염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통 소염을 목적으로 하는 주사 치료 방법일 거고, 장기간 투여 시에는 연골 손상이나 골 괴사 같은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골다공증이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는 특히 혈당이 좀 이게 많이 뜨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투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 연골 주사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좀 안전합니다. 연골 영양 주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활 주사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고 뼈 주사보다는 더 긴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골 주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골 주사는 관절의 윤활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어요. 안에. 예를 들어서 그 히알루론산이 주성분인데 이 성분이 관절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히알루론산 자체가 관절당 안쪽의 활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투여시 이제 어깨는 어느 관절이든 특히 어깨에서는 이제 정상 관절 환경으로 회복을 시켜주고 충격 흡수와 이제 연골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통증이나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네, 연골 주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5회 주사를 놓는 게 있고 이제 3회 주사를 놓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5회, 3회씩 해야 되는 것은 이 자주 방문을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병원에 내방을 할 수 있는 환자분에 한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고 6개월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주사도 있습니다. 이런 주사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한테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관절염 예방을 위한 식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십견이나 아니면 충돌증후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몹시 도움을 줄 수 있겠고 이런 게 함유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이 소위 말하는 등푸른 생선들입니다. 연어, 참치, 고등어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은 우유, 치즈, 녹색 야채입니다. 그리고 골관절염 진행을 늦추는 성분 설포라민을 함유되어 있는 브로콜리, 항산화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녹차 등도 관절염 예방을 위한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절염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 엎드려 자거나 높은 베개를 베지 않습니다. 세 번째, 평소 따뜻한 물로 자주 샤워를 해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너무 조이는 옷이나 신발을 피합니다. 넷째,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있는 것을 피합니다. 다섯째, 등산, 조깅, 수영 등의 운동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적으로 합니다. 여섯째, 어깨가 긴장했을 시에는 스트레칭을 통해 어깨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